환자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패턴도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이런 원장님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환자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당신의 아픔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 뭐 이런 말을 쓰시게 된 계기나 이런 말에 대한 생각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많이 하는 환자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은 기능적 이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장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주변으로부터 "야, 너 그거 괜찮대.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너 그거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되게 큰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 아픔이 별거가 아닌가? 그냥 내가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건가? 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불안도 많이 느끼고 슬픈 마음을 느끼게 돼요. 사실 환자분들 가족 입장도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환자분들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계속 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러면은 그런 걸 듣는 환자분 가족분들의 마음도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은 없어서 병원에서 죽을 병은 아니래요. 근데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낫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당신의 아픔은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은 절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원인 불명이거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명확한 실체가 있는 고통이다. 자율신경계 기능 조절의 이상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으면은 치료할 수도 있죠. 쉽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율신경계가 대부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떻게 보면은 훈장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아픔이 절대 사소한 건 아니죠. 그다음으로 이제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이런 자동 조절 장치 역할을 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경보 장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근데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내 몸이 이제 "아, 나 이제 진짜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SOS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많고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것도 많고 내 몸이 이제는 지금처럼 살아온 것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도 맞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된다. 그러면은 '실마리가 보일 거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적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아 내가 어디가 아파." 하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당연히 "병원 가 봐." 할 테고, 네.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그 짐작이 되는 그 증상을 잡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막대한 비용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은 가족들은 '아 뭐 별 문제 없나 보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 그거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 아프다고 하는 당사자,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큰 힘듦과 고통을 맞습니다. 겪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뚜렷한 구체적인 실체라든지 정확한 병명을 이제 잡진 못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실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자율신경에 그 문제가 생긴 거를 통틀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은 곧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이거랑 동의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네, 근데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나라에서 음. 이제 표준
질병 분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병원 가면은 진단명 떼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율신경 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이 정도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환자분이 병원에서 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고 이 기능적 이상이니까 나는 항복. 약간 이런 의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히려 일반 병원에서는 잘 질환으로 이제 취급이 안 되던 거고 그냥 하나의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용어로 썼고.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워낙 이런 상태를 앓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의계에서 먼저 있었어요. 이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의계에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근데 거기서는 인제 병명을 진단할 때는 이제 여기서 또 진단 기준 자체가 기질적 이상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네, 자율신경계 검사가 있어요. HRV라고 하는 자율신경계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한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아까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진단 기준이 있으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존의 질병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한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정의한다. 이런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뭐 원장님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라는 질병명이나 그 진단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에서 특히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그 병명이나 이제 질병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런 약도 없는 거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쨌거나 질병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거는 이게 치료에 앞서서 먼저 되기도 하고 일단 치료가 자리 잡은 이후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질병이 정의되기도 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훨씬 더 좀 강점이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이제 나름의 솔루션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좀 지칭하는 용어가 달랐던 것뿐이죠.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의학적인 병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료할지는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한의학적인 진단과 변증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A 환자, B 환자, C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 환자, B 환자, C 환자를 모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이 감기약처럼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사람마다 이제 처방이 혹은 뭐 그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실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패턴도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 좋은데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이런다면은 보통 타고난 게 약한 것부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뒤에 가면은 좀 다 비슷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안 좋아진 게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면은 내가 타고난 게 건강한 거든 타고나는 게 안 좋은 거든 가리지 않고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되고 심한 분들 보면은 증상이 다 많아서 다 겹치는 경향이 있고 증상이 얼마 안 됐거나 초기인 분들은 되게 패턴이나 유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